요즘 과중한 업무로 몸이 축나는 것 같아 헬스장에 다니기로 결심했다. 오후 출근하는 나로서는 오전 9시 타임이 딱 맞았고 백화점 헬스장은 그 시간대에 주로 아줌마들과 몇몇 젊은 여성들이 이용하곤 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화장품 가게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듯한 이들로 보였다. 그날도 땀을 흘리며 강사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운동하던 중이었다.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일어나자 러닝머신 위에서 운동 중인 한 여자가 유독 눈에 띄었다. 그녀는 편안한 추리닝에 타이트한 티셔츠를 받쳐 입고 있었는데 귀에서 보이는 몸매는 단연 끝내줬다. 저런 디테일을 가진 여자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당연히 20대 젊은 여성이겠지? 얼굴이 무척이나 궁금했다. 거울을 통해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려던 순간 우연히 눈이 마주쳤다. 익숙한 얼굴, 옆집 여자, 내 머릿속이 얼어붙었다. 평소 내가 알던 옆집 여자의 뒤태가 저리도 대단했다니. 항상 헐렁한 옷을 입던 그녀가 이렇게 슬림한 몸매를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도 나를 알아본 듯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이런 데서 뵙네요.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네, 그러게요. 출근 안 하세요?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평소엔 오후 출근이라 이 시간에 자주 오죠. 그렇군요. 운동을 마친 후 자판기 음료를 뽑아 그녀에게 건넸다. 운동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몸이 너무 예쁘세요. 관리 정말 잘하셨나 봐요. 내 말에 그녀의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다. 죄송해요. 괜한 말을 했나 봐요. 아니에요. 그럼 사과의 의미로 제가 집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내 차에 올라탔다. 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집 앞에 도착했다. 그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고마워요. 참, 점심시간인데 식사 안 하세요? 해야죠. 가서 차려 먹죠 뭐. 이런, 혼자 먹으시려고요? 그럼 혼자 사는 남자가 무슨 수가 있나요? 사 먹던지 하죠 뭐. 이구, 그럼 들어올래요? 저도 혼자 먹기 싫은데 같이 먹죠. 저는 상관없는데 남편분이 알게 되면 기분 나빠하지 않겠어요? 어머, 저 이혼했어요? 벌써 2년 넘었는거려. 아이고, 눈치 없이 본의 아니게 죄송하게 됐네요. 아뇨, 괜찮아요. 한동안 아저씨 차가 안 보여서 좀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이혼했을 거란 생각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더군다나 오다 가다 보면 금실이 참 좋아 보이기도 했고요. 호호, 사실 저희 쇼인도 부부였어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혼 얘기를 웃으면서 하는 게 어쩌겠어요. 서로 안 맞으면 헤어질 수밖에요. 처음엔 조금 힘들었는데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같이 식사하실 거죠? 난 뜻밖의 제안에 이상한 상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럼 잠깐만요. 주차하고 올라갈게요.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깨끗하고 정돈된 집 내부가 눈에 들어왔다. 간단한 식사를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는 차를 내오며 영화 이야기를 꺼냈다. 영화를 좋아하시나 봐요. DVD가 정말 많네요. 네, 시간 날 때마다 보곤 해요. 같이 한 편 보실래요? 내키는 대로 한 장을 골라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화면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영화 방자전이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빨개지며 허둥지둥 리모컨을 들고 전원을 끄려고 애썼다. 뒤에서 조용히 다가간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끄지 말아요. 보고 싶은데요.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우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이후 나는 그녀가 운동하는 시간에 맞춰 헬스장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히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위해서였지만 점점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운동이 끝난 후에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집까지 태워다 주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차 안에서는 주로 소소한 일상 이야기와 영화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어느 날 그녀가 문득 말했다.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었는데 그만 지나쳐버려서 못 봤어요. 아쉽네요. 그녀의 말투는 별것 아닌 이야기인 듯했지만 그 아쉬움이 묘하게 내 마음에 걸렸다. 도로를 달리던 중 비디오방 간판이 눈에 들어오자 나는 무작정 차를 세웠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녀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가요.
놓친 영화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녀는 갑작스러운 내 행동에 놀랐는지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내 뒤를 따라왔다. 비디오방에 들어선 우리는 그녀가 보고 싶어 했다는 영화를 찾았다. 값을 치르고 나는 다시 그녀의 손을 이끌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여전히 놀란 듯 나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엉뚱한 분이시네요. 이런데 오자고 할 줄은 몰랐어요. 하하. 그냥 정희 씨랑 헤어지기 싫어서요. 그리고 정희 씨가 못 본 영화라니까 같이 보면 좋잖아요. 나의 말에 그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는 방 안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영화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영화 내용에 집중할 수 없었다. 화면 속 이야기가 아무리 흥미진진했어도 내 옆에 앉아 있는 그녀가 더 신경 쓰였다. 그녀 역시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자세를 바꾸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머릿속에서 고민을 거듭했다. 뭔가 해야 해. 지금 이 어색함을 깨야 해. 결국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희 씨, 혹시 불편해요? 비디오방에서 영화 보는 자세를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나를 바라봤다. 자세요? 그게 따로 있나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있죠. 아주 편안한 자세요. 나는 그녀에게 신발을 벗게 하고 다리를 쭉 뻗게 한 뒤 등받이에 기댈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나도 그녀 옆에 바짝 다가앉으며 말했다. 이게 가장 편안한 자세예요. 이래도 불편하면 제게 기대세요. 그녀는 내 행동에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웃긴 분이에요. 이런 데서도 이런 걸 생각하다니. 하지만 그녀는 곧 내가 알려준 자세로 몸을 기대었다. 방 안은 점점 더 편안한 분위기로 바뀌어갔다. 하지만 영화는 여전히 지루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영화의 재미와는 상관없이 그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졸음을 참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른다. 그녀 몰래 하품을 참으려고 손으로 입을 가리는 횟수가 늘어났다. 그런데 문득 옆을 보니 그녀 역시 졸고 있었다. 살짝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숨을 내쉬는 그녀의 모습이 어찌나 평화로워 보이던지 그 순간 내 가슴이 두둥거렸다.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며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이 계속되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앉아 어색하면서도 익숙한 시간을 보냈다. 영화가 끝나고 방을 나설 때쯤 그녀는 가볍게 기지개를 켜며 말했다. 오늘 정말 이상한 하루였어요. 그래도 고마워요. 정말요? 다음에도 같이 영화 볼래요? 나는 장난스럽게 물었고 그녀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 영화를 본다는 핑계로 그녀의 집을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다. 어느덧 자연스럽게 내 식사까지 챙겨주기 시작한 그녀. 어느 날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희 씨, 이러다 정들면 어떡해요? 이렇게 매일 저녁마다 밥상을 차려주시면 마치 결혼한 것 같아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가요? 제가 차린 밥을 맛있게 먹어주니 오히려 제가 더 행복한 거려. 그 말을 들은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럼 우리 오늘부터 제대로 사귈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둘 사이의 거리감이 사라지는 듯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출퇴근이 자유로운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재택근무를 하는 날에는 밤에 작업을 많이 하게 되어 낮에 여유 시간이 많습니다. 그 덕분에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생겼고 그동안 몸이 많이 피로해져 헬스장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헬스장에서 우연히 만난 한 분. 그분이 바로 제 인생을 바꿔놓을 사람입니다. 그녀는 10살 연상으로 처음 만났을 때 외모에 호감이 생겨 자연스럽게 연락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이었죠. 하지만 점점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와 저는 너무 잘 맞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격도 비슷하고 관심사도 비슷하고 심지어 저의 이상형에 딱 맞는 분이었어요. 그녀와 연락을 할수록 저는 점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녀가 저를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나이가 차이가 나다 보니 처음에는 그 점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연락을 했고 그녀도 결국 제 마음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한 가지 당부를 했죠. 우리는 언젠가는 끝내야 하는 사이일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사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관계에는 몇 가지 고비가 있었습니다. 서로 너무 좋았지만 그녀는 불안해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나이 차이 문제도 있었고 사회적인 시선도 문제였죠. 그리고 그녀는 이미 이혼을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헤어지자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서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헤어지기는커녕 더욱 끌어당기게 되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20대의 좋은 추억들도 쌓을 수 있는데 내가 결혼하면 그런 추억을 쌓을 기회도 적어지고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힘든 일도 많아질 거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말에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와 함께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 사귀기로 한 날부터 우리는 사실상 동거를 시작했어요. 서로 가까운 곳에 살며 일상적인 시간을 보내고 싸우고 화해하는 그런 일상들이 반복되었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그녀는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지금처럼 살자는 말을 했습니다. 결혼 같은 건 이제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결혼에 대한 부담도 커졌고 아마도 그만큼 현실적인 고민이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녀의 친구가 늦둥이를 낳고 돌잔치를 하면서 그녀에게도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나도 늦기 전에 아이를 낳고 싶어 라고 갑자기 말하는 것이었죠. 그 전까지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지금처럼 재밌게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던 그녀였기에 그 말이 정말 뜻밖이었어요. 이제 와서 결혼은 아니지만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그녀가 한 말이 과연 진심일까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만 낳아 기른다면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 같지만 그녀는 이미 결혼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지금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제 마음은 분명합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함께 키우고 싶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 길을 가기엔 두려운 마음이 크고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내 앞에서 울 때마다 그녀의 슬픔을 보고 제 마음이 아파집니다. 그 선택이 결혼이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그녀와 함께라면 그 길을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이다. 마음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 기다림이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질 때 그 사랑은 더욱 깊어진다.